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에센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만 따로 나와 있어서 내가 사용할 도구가 바깥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도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만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다른 패널들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CC 버전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예전 버전에 맞춰주세요. CS 버전, 옛날 버전에서는 에센셜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대로 두시면 되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자들만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바꿔주시면 숨어있던 모든 도구들 나올 거고요. 위쪽에도 옵션 바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 숨김없이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속성창만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성창은 들어가 있어 라고 접어 놓을 거고요. 숨겨져 있던 패널들은 나타나세요 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도 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환경도 또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대화창을 띄워주세요.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쭉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너럴이라고 하는 일반을 보시면 쇼 툴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이름 간략하게 보여주는 툴팁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도움말은 괜찮지만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커다랗게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창이 커다랗기 때문에 내가 작업할 때 좀 불편해요. 리치 툴팁은 꺼주시기를 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맞춰주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보시면 출력 형태가 보일 텐데 거기에 눈금자 나타나죠. 그 눈금자에서 보여주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비슷한 크기를 유추하면서 작업할 수 있겠죠.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이니까 그것도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그 안내선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이었으면 좋겠군요. 스마트 가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개체들을 옮기거나 복사할 때에 그 위치를 센터 가운데가 여기입니다. 끝자락이 저깁니다. 라고 척척 알아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다만 버전에 따라서 메저먼트 레이블을 켜놓으면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좀 번잡스럽게 하는 버전들도 있으니까요. 시험장에 CC 버전일지라도 몇 버전이 들어있을지 몰라서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할 수 있어요. 좀 눈이 많이 부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밝은 게 좋아라고 하면 밝은 테마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문제 번호 1이라고 주셔야 해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에 80짜리 용지 선택합니다. 분리뜨는 중요하진 않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백그라운드 기본적으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컬러 모드가 CMYK인지 레스터 이펙트가 300인지 기본값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어주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이니까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두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쇼 룰러라고 켜놓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 항상 문제에서 색상을 지시해 줍니다. 필요한 색상들만 따로 모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기존의 스와치에서 사용했던 색상들 미리 뽑아놨는데 여기에서 있는 색깔 말고 문제에서 필요한 색상들만 모으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름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일단 GTQ라고 임의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하나 생성되니까요. 내가 쓸 아이들은 여기다가 따로 모아 놓을게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 불필요하다 싶으신 아이들은 그냥 휴지통에다가 버리셔도 괜찮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했고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CMYK 색깔값 넣으실 수 있습니다. C에 대해서 지시가 없으면 0으로 두시면 돼요. 탭키 눌러가면서 M은 90, 탭키 눌러가면서 Y도 90, 탭키 눌러서 K는 60이라고 엔터 치시면 갈색 들어간 거 보이시죠? 반복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색상 중에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배경에 보시면 하늘색에서 하얀색으로 퍼져나가는 그라디언트 보이시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이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활성화가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CMYK가 안 보이면 제일 위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모두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든 그라디언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색상들 사이에다가 낑가 놓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와서 쓸 수 있어요. 질질질 끌고 가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그룹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사이에다가 낑가 놓으셔도 괜찮아요. 색상들을 다 뽑았으면 오브젝트들을 배치해 보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에다 만들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으시면 크기를 가늠하기가 좋겠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래 라고 대략의 위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펙트로 효과 찌글찌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커다랗게 그려줄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정원을 원한다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색상 미리 뽑아놨으니까 채우는 색상 갈색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테두리 윤곽선은 없어 보이니까 없다라고 넌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를 이펙트 효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디스톨트 꾸겨줄 건데요. 지그재그로 꾸겨줄 겁니다. 사이즈 적당히 조절하시고 세그먼트 개수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살짝 둥그러니까 스무스로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개수를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프리뷰 깜빡깜빡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줬고요. 안쪽에 동그라미들 일립스 이용해서 마저 그릴게요. 일립스 선택했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정비율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안쪽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알트 쉬프트 같이 누르시면 정비율로 가운데 기준으로 크기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우는 색깔은 없을 거고 선만 있습니다 라고 바깥쪽에 테두리 먼저 수정을 할게요. 선에 대해서는 흰색이고요. 선의 두께값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크기를 조절할 때마다 선의 굵기가 같이 줄어드는데 이게 좀 귀찮네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에서 스케일 줄 때마다 스트로크도 같이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저희는 꼭 1포인트로만 해야 되니까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에 대해서 대시드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선의 점선
어느 정도의 길이를 줄 건지, 길게 줄 건지, 짧게 줄 건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한 3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도 그라데이션 된 친구 있으니까 하나를 또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하시면 바깥쪽으로 커져라, 안쪽으로 커져라라고 값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안쪽으로 축소가 되겠네요.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축소될 건지를 유추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미리 채워주는 색상을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바꿔줄 거예요.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채우는 색깔 값만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글동글 퍼져나가니까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타입을 동글동글하게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안쪽에 햇님과 구름도 배경으로 깔려야 되니까 엘립스 이용해서 마저 쭉 만들어 줄게요. 색상 뽑아 놓은 색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알트 드래그에서 똑같은 아이들은 복사해서 쓰세요. 요거는 아래쪽을 네모지게 잘라줘야 되니까요. 너랑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 클릭을 하시면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 합체 유나이트 합쳐버렸습니다. 아래쪽에 네모나게 빼시면 되겠죠. 렉탱글 사각형 이용해서 가려 줄 거고요. 이 아이들을 몽땅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이번엔 뺄 겁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알트 드래그 복사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요. 크기 조절하세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배경이 되는 친구들은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아예 잠궈 버릴까요? 몽땅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에 가서 락을 걸어 줄게요. 셀렉션. 그 위에다가 건물을 얹으시면 되겠죠. 펜도구 이용해서 반만 그릴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가운데다 둘 거고요. 건물 패스파인더로 반 나눠 줄 거고요. 일부분만 색깔 분리하도록 하죠. 순서 앞으로 옮겨야 될 아이들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 보시면 앞으로 와라, 뒤로 가라라고 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반을 잘 그렸으니까 반사시켜 주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수 있을 거고요.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거 알트 클릭해서 거울처럼 양옆으로 반사시킬 겁니다. 버티컬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사이사이에 선들 가느다랗게 지나가고 있네요.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색상, 짙은 색의 갈색인 것 같죠? 더 가느다랗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트로크에서 0.5라고 하면 되게 가늘어 보일 텐데 느낌상 양쪽 끄트머리가 좀 뾰족하니까요. 얘는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아래쪽에 프로파일 있을 거예요. 지금은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끝단이 뾰족해요라고 하면 요런 느낌이 들죠. 알트 드래그해서 갔다가 복사할 거고요. 반복하는 건 컨트롤 DD 눌러가면서 반복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요 친구는 길이를 줄이실 때 끝자락에 있는 점 알트 눌러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길이를 줄여주시면 될 텐데 삐뚤삐뚤하죠? 쉬프트도 같이 눌러줄게요. 알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양쪽으로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사각형에 창문 얹어줄 거고요. 색상 맞춰주세요.
위쪽의 닥도 도형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하시고 안 되는 건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화살 끝자락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일부분만 당겨 주시고 이 친구는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아래쪽 기준으로 Alt 클릭. 위아래로 반사하시려면 호리젠탈 프리뷰 보시면서 위아래로 반사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의 점들을 빼도록 할게요. 펜툴 꾹 누르시면 딜리트 앵커 포인트 빠져라 빠져라. 건물이 다 만들어졌으면 얘네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선택하기가 좋겠죠. 이만큼이라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그 위에 언덕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그려 줄 거고요. 사이사이에 주황색의 선들은 펜도구 이용해서 그려 줄게요. 채워주는 건 없이 선만 그렸습니다. 선에 대해서 색깔 주황색으로 줬고요. 반복해서 선들만 좀 그려줄게요. 지나가는 선의 모양 비슷하게 제작을 해줬는데요. 요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을 주도록 할게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선택했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을 좀 두껍게 하면 잘 보이시죠? 양쪽 끝단이 좀 뾰족한 것 같으니까 너네들이라고 선들 잘 선택하셔서 프로파일에서 끝단이 뾰족해요 라고 느낌을 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선을 확장시켜 주면 돼요. 지나가는 선들,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으셨으면 오브젝트에서 눈에 보이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보이는 대로 윤곽선으로 따줬습니다. 외곽선 보이시죠? 반대쪽은 또 그릴 필요 없이 반사시켜서 쓸게요. 요거는 리플렉트 중심 여기 기준으로 Alt 클릭 좌우로 반전할 거니까 버티컬이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반사 확인하세요. 카피. 삐져나간 것들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누셔도 되지만 왼쪽의 도구 중에서 쉐입 빌더라고 눈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쉐입 빌더 갖다 대시면 이렇게 면이 선택됐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Alt 누르고 그 면을 선택하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쓱 지나갈게요. 아래쪽 다시 볼까요? Alt 누르고 여기 인식된 거 하나하나 지우기도 하지만 쓱 하고 문질러서 걸리는 아이들은 한꺼번에 지워주실 수도 있어요. 쉐입 빌더가 훨씬 더 편하죠. 요거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초록색의 언덕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룹으로 좀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알트 드래그해서 방향 살짝 돌려줄 거고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이 흐리멍텅해지고 얘네들만의 세상으로 왔어요.
여기에서 같은 색상은 마술봉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같은 색상이 한꺼번에 선택됩니다. 색상 지정할게요. 짙은 색의 줄무늬, 안쪽에 있는 건 옅은 색의 연두색. 다시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 있도록 아이솔레이트에서 바깥으로 탈출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다른 아이들도 짙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셀렉션 툴로 돌아오세요. 여기에 잎사귀들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뾰족하게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있어요. 클릭하면 위쪽과 아래쪽만 뾰족해지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 적당히 돌려주시고요. 반대 방향 리플렉트 반사시켜 줍니다. 중심점은 여기요 라고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카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반복이 될 거예요. 동그란 원 바깥으로 삐져나간 언덕들은 주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가놨던 오브젝트 잠금을 풀어주도록 할까요? Unlock all. 요 동그라미 그라디언트만큼 삐져나간 거 주변 정리하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할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 재료가 될 동그라미 하나를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같은 위치에다가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F.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사가 된 거 맞아요. 요거를 제일 위쪽으로 덮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제일 앞으로 나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 그럼 제일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요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간 줄무늬 쉬프트로 같이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주변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움직이지 않길 바라는 아이들은 다 잠가 놓도록 할게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걸리적거리는군요. 선택해서 오브젝트 잠금. 살짝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잘라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해서 자르는 기준선 만들어 줄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너네들은 하얀색. 다시 펜 도구 이용해서 나눌 선을 그려줄게요. 잘 이워야 되는 친구들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눠줘요. 너네들은 어두운 색.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반복하시면 되겠죠. 리본을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리본띠를 하나 만들 거고요.
펼쳐져 있는 리본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이 아이들을 휘어주면 됩니다. 이펙트에 가셔서 워프 보시면 아크라고 해서 리본을 무지개처럼 휘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휘어줄 건지 밴드 값은 결과물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타입 툴 이용해서 쓸 거고요. 문제에서 글꼴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어요. 작업이 다 됐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을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개체들 잠근 거 풀어서 적당한 위치에 다시 한번 쭉 맞춰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 단추 눌러주시면 옵션 창이 뜰 거예요.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20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두 번째 문제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160에 120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분리드는 무시하셔도 좋고 백그라운드 흰색 종이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컬러 모드가 CMYK예요. 레스터 이펙트는 300입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선택에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켰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릴 게 더 많아졌죠. 색깔을 몽땅 다 뽑아 놓으시면 산만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색상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드는 게 나오니까요. 치킨이라고 하는 닭에 대해서 먼저 색깔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그냥 지우셔도 괜찮지만 저는 제가 따로 만들 거니까요. 새로운 그룹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색상 추가하겠다라고 CMYK 값을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하시고요. 색상을 다 뽑았으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위치를 대강은 만들어 놓으세요. 위쪽에서 눈금자 클릭 드래그해서 요 정도, 왼쪽에서도 눈금자 드래그해서 요 정도라고 범위를 대략은 잡아 주십시오. 달기에 대해서 펜툴 이용해서 다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펜 도구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형이나 연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각 벼슬의 경우에는 동글라미,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몸통에 대해서 연필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연필 도구를 들으세요.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연필이 있고요. 그 연필 이용해서 몸통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몸통 만들어졌을 겁니다. 색상 채워주는 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적당히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밝은 색의 회색 부분 또 그릴 필요 없이 이 친구는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넣고 크기 살짝 조절.
연필 이용해서 날개 부분도 그릴게요.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면 연필로 빠르게 완성을 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선택하기가 편할 거고요. 얘는 패턴으로도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개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겠다라고 패턴 메이크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패턴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 나란히 옆으로는 돼 있는데 아래쪽은 어긋나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럴 경우에 타일 타입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사이가 어긋나게 배치가 된 거 보이시죠? 패턴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치킨. 간격을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윕스, 폭과 하이트, 높이에 대해서 간격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살짝 닭과 닭 아래쪽 위아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하이트 높이값 저는 현재 38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42라고 값을 좀 늘려줬더니 사이가 살짝 멀어지기도 합니다. 요건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스와치에 패턴들 만들어져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내가 만든 패턴이 끼워 있는 게 확인되시죠? 토마토도 캔을 만들 때에 라벨지에다가 똑같이 넣을 거니까 얘도 하나 만들도록 하죠. 토마토에 관련된 색깔, 기존에 내가 뽑아 놨던 색깔 맨 막내둥이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단축 색깔 추가해 주세요. 색상에서 전체적으로 밝은 색깔이라면 어두운 부분은 요만큼만 잘라서 표현하면 되겠죠. 펜도구로 선을 그린 다음에 패스파인더로 나눠 주셔도 되겠지만 요것도 칼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고요. 칼로 쌍둥하고 자르실 때에 완벽하게 자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칼질을 해 주셔야 돼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어두운 색깔 여기에서 꼭지 부분은 칼로 해결이 안 되는군요. 펜 도구 이용해서 작업할게요. 토마토도 다 완성이 됐으면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아서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가이드라인은 지우겠습니다. 아래쪽에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색깔 또 뽑아야 되겠군요.
한꺼번에 합치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노란색의 방석 전체에 패턴이 추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같은 위치에 컨트롤 F 붙여 넣으면 똑같은 위치니까 하나처럼 보이지만 복사된 거 맞아요. 요 아이를 치킨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채워줄 거예요. 너무 크게 들어갔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얼마만큼 크기를 조절할 건지 값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프리뷰 보시면서 크기 작게 줄어드는데 안쪽에 있는 방석까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V체크 해제하겠습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를 찾아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 위쪽에 살짝 그림자처럼 얹어진 친구는 오퍼시티 60%라고 하는 친구네요. 하나를 더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같은 위치에 컨트롤 F 붙일 거고요. 색깔 M60에 Y100짜리 찾아줄게요. 요거를 오퍼시티 60%라고 했으니까요. 오퍼시티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오퍼시티 100%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혹은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곳에 오퍼시티 100%로 보입니다. 이걸 값을 60%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만큼 요만큼들은 잘라서 그림자처럼 처리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윤곽선으로만 좀 볼까요? 헷갈리니까 깜장색으로 윤곽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만큼을 잘라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선들 필요 없는 것만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워주세요. 이런 선들 바깥에 있는 선들은 필요가 없죠. 만들어 놓은 선과 오퍼시티 들어간 도형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면 분리가 될 거예요. 일부분만 안쪽에 있는 아이 지워주시면 이렇게 음영이 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펜툴 이용해서 점선들 그려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깜장색의 선 만들어준 친구들은 몽땅 빨강색의 선으로 점선 바꿔주시면 되겠죠? 뽑아놓은 색상 적용할 거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점선입니다 라고 대시 체크를 해주시고 점선의 길이 값은 보시면서 적당히 수정을 해주세요. 방석에 대해서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있을 거예요.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 값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깡통캔에 필요한 색깔 또 뽑아야 되는군요.
색상에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필요한 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뽑은 거는 그룹에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룹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깥쪽에다가 갖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최신 버전에서는 사각형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안쪽에 코너 위젯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최신 버전이 아니신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애초에 잘 그려주셔야 합니다. 모서리 둥글기는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보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잘라서 색깔 분리할 거니까요. 동그라미 선으로 만들어서 분리할 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깡통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하세요. 그라디언트 색상이 가운데가 반짝한 느낌이고 양쪽이 어두운 느낌이라면 색깔 자체를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있는 색깔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밝은 건 가운데로 옮겨 주시고 끝단에 있는 색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색깔 활용해서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요런 타입입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밝은 색상을 가운데로 옮긴다. 복사해서 배치한다. 가운데가 밝고 양쪽 끝단이 어둡죠.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라고 패스를 이동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실 때 각도, 앵글 값을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 보면서 조절하시려면 그라디언트 도구 자체를 클릭하시면 방향을 뒤집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색상 똑같이 적용하시려면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얘랑 같아요 라고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되기도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여러 개를 같이 선택해서 디바이드 불필요한 거는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라벨즈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축소하면 되겠죠. 그릴 때 방해되지 않도록 잠가 놓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줄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반만 그릴게요. 가이드라인을 가운데다가 뽑아 놓을 거고요. 펜 도구 이용해서 그립니다.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도록 하죠.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가이드라인 선택할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맞는지 확인, 카피. 두 개를 합체하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축소시키겠습니다. 패스에서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로 줄 건지 각자 정하시고요. 안쪽에 선에 대해서는 브러쉬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브러쉬 패널로 가주세요. 기존에 있던 브러쉬 중에서 내가 찾고 있는 차콜 펜슬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차콜 펜슬이 바로 눈에 보이진 않는군요. 그러면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아티스틱에 보시면 차콜 보이시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룹을 못 찾으시겠으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눌러 보시면 비슷한 느낌 차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콜 펜슬. 토마토 이 위에다가 얹어 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건데 먼저 그린 거기 때문에 밑에 깔리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알트 드래그해서 계속 복사해서 놓으세요. 라벨지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통조림에는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군요. 회색 라벨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만 정리할 거니까요. 회색 종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붙일 때 컨트롤 F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제일 앞으로 오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제일 위에 뚜껑처럼 덮어졌죠. 여기 바깥으로 나간 토마토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얘랑 얘랑이라고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삐져나간 것들이 정리가 되죠. 선 그렸던 거는 제일 앞으로 오도록 순서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다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 거예요. 배치가 어긋난 게 없는지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파일 저장하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파일의 이름 저장하시면 옵션 창 뜨죠.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210에 297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97입니다. CMYK에 300ppi 확인 꼭 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심볼 만드는 문제 나오죠. 옥수수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심은 것처럼 배치를 할 건가 봅니다. 그럼 그 옥수수의 크기 대충 요 정도의 크기면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고 제작을 하시면 좋겠네요. 눈금자 켜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킬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요 정도라고 대충의 위치만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심볼에서 크기는 다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 먼저 뽑겠습니다. 스와치에서 그룹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잎사귀의 경우에는 모양을 굳이 펜도구로 예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죠? 그럴 땐 그냥 연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는 일일이 그리기 힘드니까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을 할게요. 블록 브러쉬 선택을 할 거고요. 색깔 지정합니다. 브러쉬의 크기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알맹이의 크기를 요 정도라고 하고 콕콕콕 찍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칠해서 채워 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로 옥수수 만들었고요. 음영해진 부분은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예요. 색깔 아래쪽에 있는 건 좀 짙은 색깔로 할 거고 위쪽에 얹어져 있는 건 밝은 색깔. 두 개를 패스파인더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디바이드 나누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불필요한 부분들 지워 주시면 옥수수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가운데에 꼬불랑거리는 곡선도 연필 그냥 이용할게요. 선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날카로운 부분들은 둥그렇게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라운드 캡을 씌워 줄 거고 코너도 라운드로 바꿔주면 매끄러우실 겁니다. 순서 어레인지에서 뒤로 보내시면 되겠죠? 한 덩어리의 옥수수는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는 게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줄이시고요. 요 정도로 해서 심볼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얘네들도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좀 묶어 주시면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심볼 패널 기존에 있던 아이들 말고 내가 만든 거 심볼로 등록하겠다라고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요렇게 이름 넣어라라고 나옵니다. 콘이라고 뜰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나의 옥수수가 심볼로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더 이상 필요는 없으니까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워도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울게요. 전체의 배경 메쉬로 깔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메쉬의 사이즈 210에 297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용지 사이즈하고 같군요. 렉탱글 사각형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210에 297 이라고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지시하고 있는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와치에서 색상을 좀 정하도록 할게요. C50에 M30 또 하나가 있죠. 전체가 하늘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종이에 딱 맞게 배치하시고요. 메쉬 도구 이용을 해주세요. 밝게 빛나는 부분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군요. 이쯤에다가 라고 클릭을 하시고 색상을 하얀색이라고 지정하면 하얗게 색깔이 퍼져나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퍼질 게 아니고 요만큼만 퍼질 거니까 끊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이쪽 부분은 끊어주겠다라고 만들어진 메쉬선 상에다가 클릭하시면
끊어주는 부분 생겨요. 색상을 다시 하늘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도 넓게 퍼질 필요가 없죠. 끊어주는 거 요 정도에서 끊어주겠다라고 선상에다가 클릭하시면 요만큼이라고 범위가 좁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하얀색으로 밝게 퍼질 거고요. 아래쪽도 이 부분이라고 선상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더 복잡한 선들이 추가가 되지 않죠. 끊어주겠다 이쯤에서 끊어줄 거니까 그 선 위에다가 클릭하시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하면 밝게 빛나는 부분들 제한을 걸어서 구역별로 밝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위치 옮기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점들의 위치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작업하진 마세요. 그냥 일부분이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다음 작업할 때 방해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셀렉션 더 이상 선택되지 않죠? 구름과 언덕을 얹어 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구름을 그리셔도 되고 좀 전에 옥수수 만든 것처럼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조절하시고 색깔 흰색이죠. 구름에 하늘색 음영진 부분이 있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색깔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가려질 건지 보시면서 조절하세요. 패스파인더로 나눠줄 거고요. 디바이드.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세요. 배경이 다 완성됐으면 오브젝트들은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심볼 만들어 놨던 옥수수, 물방울 모양의 브러쉬,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옥수수 모양의 심볼 만들어 놓은 건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뿌려줄 겁니다.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개수가 너무 많이 뿌려졌다 싶으시면 Alt 누르시면 오히려 더 지워집니다. 클릭해서 6개 만들어 줄 거예요. 쉬프터 이용해서 위치 옮겨줄 건데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쉬프터 사이즈나 방향 조절하실 때도 들락날락하기가 번잡스럽네요. 나와 있어 라고 꺼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이저 이용해서 크기 점점 커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Alt 누르면 작아지기도 해요. 색상이 살짝 갈색으로 물들어 있는 건 염색기, 스테이너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채워주는 색깔, 필 컬러를 스와치해서 갈색으로 골라주시고요. 염색하겠다라고 클릭하면 갈색으로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짙은 색이군요. 살짝 옅은 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적당히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 친구도 움직이지 말라고 락을 걸어 놓을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더 이상은 심볼 가지고 작업할 게 아니니까 닫아 줄 거고요. 그 위에 블렌드 툴 이용해서 블렌딩 해 줘야 되는 게 있네요. 곡선은 꼭 펜툴로 그리지 않아도 돼요. 연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연필 이용해서 선을 쭉 그려 주시면 되겠죠. '흰색의 경로 요렇게 지나가는구나.'라고, '노란색의 경로 저렇게 지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경로를 잘 파악하셔서 연필로 그려 줄게요. '선의 색깔 흰색이다.'라고 지정했고, 원하는 모양을 다 그려 주셨으면 선의 색깔 맞춰 주시고, 두께값 1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불만 없어요. 이번엔 노란색 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필 들을 거고요. 색상 노란색으로 바꿔 줄게요. 노란색의 경우에는 두께값이 3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값을 잘 맞춰 주세요. 선 만들어 놓은 게 모양 안 이쁘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블렌드 툴 이용해서 얘랑 두 개를 블렌딩 하겠다라고 하면 색깔로 블렌딩이 됐는데요. 요거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을 바꿔 주세요.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꾸겠습니다. 15단계로 해 주세요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단계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이 친구도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군요. 오브젝트에서 잠궈 놓도록 하고요. 이 위에 뽀글뽀글 물방울들처럼 보이는 거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방울 브러쉬 말고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하셔야 브러쉬의 종류를 바꿔 주실 수 있어요. 경로를 꿀렁꿀렁 그려 줄게요. 만들어 놓은 선 브러쉬 패널 가시고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일단 띄워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쭉쭉쭉쭉 찾으시면 되겠죠? 버블 여기 보입니다. 버블의 두께값도 2 포인트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두께값을 맞춰 주시고요. 커다란 아이들은 더 이상 손질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잠가 버리세요. 글씨와 나머지 비행기만 얹으면 완성이 되겠군요. 타입 툴 들어서 글씨 쓸 테다 라고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색깔 다 맞춰 주셔야 합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그로운이라고 하는 글자는 살짝 구겨져 있죠. 이 친구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엔벨롭 디스토트 기능 이용해서 구겨주시면 됩니다. 출력 선택 참고해서 해당하는 문자들 엔벨롭 디스토트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모양 비슷한 거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클릭해 보시고요. 인플렛이라고 하는 요런 느낌이죠. 밴드값 적당히 조절하셔서 비슷한 분위기 맞춰 주시고, 글씨가 너무 크게 들어와 있으니까 양쪽 옆구리 살짝 작게 줄여 줄게요. 글자의 크기, 높이 값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바뀌어요. 폭만 조절했어요. 아래쪽에도 조그만 글자가 있군요. 타입 툴 들어서 클릭할 거고요. 글꼴 미리 설정하고 가는 것도 좋겠죠. 타임 뉴 로만. 이 글자도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들죠? 역시 옵션 바에서 엔벨롭 디스토트 클릭을 하시고 모양 비슷한 걸 찾아주세요.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한 거, 아크 로우어 정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행기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대강의 위치는 잡아주셔야 되니까요.
요 정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안내선을 좀 뽑아 놓고 작업을 할게요. 비행기를 한 대 다 만들었으면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좋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만들어 주시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하나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조절. 비행기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 들어가 있네요. 얘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이펙트 갑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거리값이나 농도, 출력 선택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파일을 정리 좀 할게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지워줄 거고요. 전체를 가득 채울 사각형 하나 만듭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용지 사이즈에 맞게 210에 297이라고 맞춰줄 거예요. 왼쪽에 맞춰주세요, 위쪽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용지에 딱 맞게 배치가 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땐 잠겨져 있는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가 안 되니까요.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이라고 잠금은 풀어주시고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 단추 눌러서 옵션이 나오면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개체를 그리실 거리가 많기 때문에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더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필과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